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을 조금은 가볍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책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 여기는 가벼운 책방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마음이 적막해짐과 동시에 서걱스러운 공감을 동시에 느꼈던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책의 제목은 마스다 유스케님의 어린 시절의 부모를 이해하는가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부모와의 관계를 다루는 심리학 서적이 아닌 상담 현장에서 만난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내면의 왜곡된 기억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안내서인데요. 여러분, 잠시 자신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부모님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무거운 날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요. 자신있게 없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부모 로또를 맞으신 분이거나 해탈의 경지에 가까이 가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가족 모임 후에 잊혀진 줄 알았던 예전의 상처가 다시 떠올라 불편한 밤을 보내던 중 이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재빠르게 이 책을 읽어내려가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내 기억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를 한 사람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얼마나 중요할지를 깨달았는데요. 오늘은 이 책을 통해 대부분의 우리가 감추고 살고 있을 그 괴로움의 뿌리를 파헤치고 좀 더 자유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여유롭게 만들어줄 북토크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책의 주인공이자 저자인 마스다 유스케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 상담사로 클리닉에서 부모님의 불화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분이신데요. 그는 다양한 이론과 내담자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2020년대 초에 출간됐지만 지금 우리처럼 가족 관계로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딱 맞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부모와의 관계는 모든 이의 인생의 첫 단추와도 같아서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인생 전체가 꼬일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데요. 저자는 기억의 왜곡과 감정의 역할을 통해 왜 우리가 부모 앞에서 여전히 어린아이가 되는지 분석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독약 같은 존재로만 보지만 이 책은 그것이 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보편적인 기억 재구성 방식과 환경 요인에 의한 영향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얼마나 어린 시절에 부모를 이해하는가? 이 책의 제목은 바로 이 책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그 자체인데요. 나의 부모를 객관적인 한 인간으로 이해해 가기 시작하면 내 삶의 본질적인 방향 또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부모와의 불화의 원인을 여러 층위로 정리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기억의 왜곡. 우리의 뇌는 과거를 사진처럼 그대로 떠올리지 않고 현재 기분에 따라 재구성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의 엄한 말 한마디가 지금도 가슴을 찌를 때가 있는데요. 그게 실제보다 부풀려진 기억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잔재. 특정 상황에서 우리의 몸이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억눌린 부정적인 감정이 숨어 있다는 신호인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과 통화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목이 메인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당장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지만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잠복해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에 대한 무지. 우리는 부모를 부모로만 보지 한 개인으로서의 배경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 직장 생활, 개인적인 컴플렉스 등 그들이 보고 배운 시대적인 문화. 저자는 이것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부모님과의 불편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말하는데요. 저자는 이처럼 불화의 주요 원인을 외부 환경의 영향과 내적 왜곡으로 보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 안에 깊이 잠복해 있는 그 뿌리를 조심히 파헤쳐 부모 관계가 아닌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재정의해보기를 권유합니다. 그럼 이 복잡다단한 부모 관계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강제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고방식을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단순히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이해하려는 의지를 내보는 것인데요. 이 의지를 세워줄 수 있는 세 가지 단계를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 사실 수집. 부모의 배경을 알아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울증이나 발달장애 혹은 지적장애와 같은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다면 그것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부모의 환경과 조건을 빠짐없이 이해해 보라고 조언하는데요. 관계의 고정관념을 깨고 예측 가능한 마음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 파악. 나의 부정적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왜곡된 기억을 바로잡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억을 바로잡았다면 이제는 주변 탓을 계속하기보다는 불화를 느끼는 건 내가 아직도 나를 위한 가장 진실된 선택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관계의 결을 고를 때 과거의 탓을 버리고 현재에만 초점을 맞춰보는 것. 이 과정은 정보 과부하 시대에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묻는 것일 텐데요. 불필요한 원망을 쌓지 않음으로써 충동적인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고 이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가치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선택입니다. 절연, 화해 또는 그 중간 지점. 무엇을 선택하든 내 역량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원망이 지속된다면 아직도
풀리지 않는 걸림돌이 있다는 신호인데요. 바로 과거의 경험과 이로 인한 편향된 관점으로 인해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혹은 선택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입니다. 이럴 때 저자는 마음속 화해를 통해 과거의 고리를 끊고 미래를 스스로 주도해 보라고 제안합니다. 이 대안은 부모와의 화해가 주는 자유와 행복, 놀라운 선물에 대해 이야기하며 화해의 길은 언뜻 거북해 보이지만 많은 이들이 마음이 편해졌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입니다. 이 책은 지금 당장 부모를 용서하라고 요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대신 이런 내면의 걸림돌을 치유하고 내 스스로의 갈 길을 주체적으로 선택해 보라고 말하는데요. 부모와의 반복되는 불화로 괴로워하기보다는 나의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 과거의 자신과 가족을 이해하면서 마음속 화해로 가는 작은 행동을 시작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이제는 뒤틀린 부모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타인과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의 관계를 만드는 부정적 무한 루프에서 벗어나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신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부모 중심의 삶에서 자신에게 더욱 초점을 맞춘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힌트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속 불화를 간직하고 계신 분들, 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실수를 경험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북토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바람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